올해 들어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ELS 손실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불안전 판매 사례를 확인한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태의 내용부터 한번 보죠. 지금까지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어느덧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네, 5대 은행 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 7일까지 만기 도래액이 9,73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00억 원가량에 그쳐서 평균 손실률은 53%가 넘습니다. 이 홍콩 H지수 ELS 전체 판매 잔액이 19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 80% 15조 4천억 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조 원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고요. H지수가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손실액이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을 했을 때는 홍콩 H지수가 5,390선 정도에 있더라고요. 상품이 판매될 2021년 당시 고점이 12,000선이었으니까 지수는 절반 아래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 사례가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이미 1차 현장 검사에서 다소 문제될 만한 판매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층 고객에게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게 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례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해 2차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5개 은행, 6개 증권사가 그 대상이고요.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또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은행권에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건데 우선 지난주에 이복형 금감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안전 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서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안전 판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복현 원장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불안전 판매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조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은행이 나서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배상하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표현은 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현장 검사에 금감원 검사국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국이라는 곳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해서 은행권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책임 분담 기준안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도 있죠? 네, 오늘 홍콩 ELS 일부 가입자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감사원을 찾아가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만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책임도 있다는 건데요. 앞서 2019년에 문제가 됐던 파생결합펀드, 이 DLF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사태를 계기로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은행 요구로 H지수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5대 지수에 기초한 ELS 판매를 열어뒀습니다. 이 결정이 결국 이번 손실 사태를 초래했으니 당시에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또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은행권을 제대로 감독했어야 하니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따져보자는 주장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나온 요구 함께 들어보시죠.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은행의 홍콩 ELS 판매를 허용한 전제 조건은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감독 및 검사 방안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홍콩 EL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금융상품관리감독을 이유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은 DLF 사태 이후에 4년여 만입니다. 네, 아까 화면에 수수방관하지 말아라 이런 피켓도 보였는데 또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렇게 홍콩 ELS뿐 아니라 DLF 사태 이후에도 은행이 취급해온 고위험 상품 모두가 좀 상당히 좀 찜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현장 검사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 네. 상품 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ELS뿐만 아니라 이 파생 상품이라는 자체가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자체 손실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품을 예금 취급기관인 은행이 판매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이미 DLF 사태 때부터 수없이 나왔던 거고요. 네. 따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 규제 논의는 고위험 상품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 또 파생 상품 한도를 축소해야 하는지, 결제 단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 규제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이런 그러네요. 양면성을 가진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와 함께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도 조금 검사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마련을 할 예정인데, 조금 뭔가 좀 제도적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될 2차 검사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